전 SEC의 변호사가 말한 것을 더욱 간단하게 줄여보면 처음부터 잘 만들지 그랬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떠한 블록체인 기업 토큰을 만들고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한 탈중앙화식으로 내비두며 서로 합의하고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만든 코인을 내놓는다면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무튼 하지만 여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과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코인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SEC 변호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하위 테스트와 같이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1940년대에 머물러 있는 고지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완비가 뒷받침되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몸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라며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박스권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9% 상승한 2317달러, 2위의 이더리움은 1.51% 상승한 137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37% 상승한 0.50달러, 8위의 ADA는 0.80% 상승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1%,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9%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참 좋습니다. 이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계단식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매크로 환경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고 자칫 연준이 무시하고 달려가겠다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10월은 이제 업토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코인 가격에 있어 꽤나 유리한 기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또한 그에 걸맞는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FOMC 일정은 11월과 12월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확 잡아야 한다는 연준의 기조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3.25%를 생각할 때 대략적인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간 연준이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연준은 2022년 연내 금리를 4%대 초중반까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11월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75bp 인상을 하고 이후에 25에서 50bp 정도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는 50bp 이렇게 맞춰서 4.25%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판단하며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봄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코인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코인마켓 전체의 일종의 선행지표로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곧 전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인덱스처럼 비트코인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POW 자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인문학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요.
11월과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상승은 물론 일어나겠죠. 하지만 작년 2021년과 같은 불장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묵묵히 매수하며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한 기계적인 매수가 필요할 때이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읽고 대응하려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다음 불장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대 5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항상 길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참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기만 한데요.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플사 방면으로 유의미한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SEC의 전 변호사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는데 애초부터 증권 분류의 리스크를 피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SEC 변호사 토큰 프로젝트 완전한 탈중앙화로 증권 분류 리스크 피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의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완전히 기능하고 완전히 기능하고 탈중앙화된 토큰을 출시하여 규제 기관의 증권 분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시작부터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을 맞춰 규제에 걸리지 않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 규제 당국의 지침이나 조언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규제 당국의 지침이나 조언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규제 당국이 이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규제에 대응하기 훨씬 쉽다. 명확하게 증권이 아닌 토큰을 출시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 쉬우며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부족하다기보다 혼란스럽다. 업계는 규제기관의 규정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명확성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네요. 전 SEC의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더욱더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을 해보면 처음부터 잘 만들지 그랬냐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떠한 블록체인 기업이 토큰을 만들고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한 탈중앙화식으로 내비두며 서로 합의하고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만든 코인을 내놓는다면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나온 99%의 코인들은 절대로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이제 탈중앙화라는 이름은 빌리고 있지만 명백하게 코인을 만든 발행 주체가 있으며 그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코인을 만들고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시장에 자유롭게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만든 코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에 팔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이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토시의 계정으로 추측되는 지갑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정황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사토시 계정이 갑자기 모든 코인을 현금화시킨다면 크립토 마켓에는 대공황이 올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기 때문이죠. 무튼 하지만 여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과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코인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신샬 루미스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에 부수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것인데요. 이 코인은 상품입니다. 이제 명백하게 상품입니다. 또한 이더리움도 상품이고 XRP도 상품입니다. 뭐 이렇게 좀 비교하면은 뭐 하지만 쉽게 이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산다고 해서 싸이월드의 지분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 크립토 마켓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규제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앙화 코인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완벽한 탈중앙화는 아니더라도 탈중앙화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코인의 탄생, 그리고 그 안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의 일련의 노력들은 크립토 마켓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SEC 변호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하위 테스트와 같이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1940년대에 머물러 있는 고지식한 발언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확실히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완비가 뒷받침되어야겠죠. 현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호주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조기 전환의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난 4달간 연속 50bp 인상을 단행하였고 시장은 이번에도 50bp를 올릴 것으로 봤는데 예상치보다 낮은 25bp를 올린 것이죠.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는 이번 인상에 대해서 금리가 단기간에 대폭 올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서 이번에 25bp를 올리겠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점, 호주의 가계가 빡빡한 금융 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지수라는 점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는데, 즉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율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 보여드릴 자료는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8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일단 사진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8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채용 공고가 1,00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0% 정도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며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아도 가장 낮은 수치, 감소폭으로 보아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금 언급한 수치는 8월의 수치이며 향후 발표될 9월의 수치는 경기 둔화의 우려로 더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것은 어쩌면 노동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러한 완화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죠.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채용 공고 데이터입니다. 이는 연준이 그동안 가장 주시하던 데이터 중 하나인데, 실제로 지난 9월 FOMC 당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채용 공고 수치가 구직자의 2배에 달한다면서 강하게 긴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었죠. 즉 인력 수요가 많다면 임금 상승을 이제 막을 수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8월의 채용 공고는 구직자 1인당 약 1.67개로 2배 대비 유의미하게 줄었으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오히려 자산시장에는 호재인 것입니다. 현재 미 증시를 포함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8,000달러에서 움직이던 가격이 갑작스럽게 2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하며 현재까지도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여러 데이터들이 경기가 냉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FOMC 점도표를 통해 연준의 총재들이 2024년쯤이나 되어야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뀔 것이라 예상을 하였지만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연준의 이번 긴축 주기의 마지막 인상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시점이 멀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난주 변동성 지수이죠. 빅스 지수가 급증하고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급락하는 등 기술적인 분석상 과매도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나 눌려 있었고 투자자들의 감정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10월과 4분기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가격보다 더 반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는 최근까지 공매도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에 숏 스퀴즈로 인해 큰 폭의 반등 또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이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 역시 이제 4분기 증시가 랠리할 것이라며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4분기를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역시 이제 벼르고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 상승장이 많았고 연준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긴축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여부는 내일 발표되는 9월의 고용 보고서와 다가오는 10월 13일이죠. 이제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에 달려 있는데요. 고용 보고서에는 연준의 강력한 긴축 모드를 돌아서게 만들 만큼 노동시장이 싣고 있는지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채용 공고수의 감소를 보면 신규 고용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보고서를 잘 넘어가면 다음 고비는 9월 CPI가 되며 주거비나 서비스 물가,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달려 있겠죠. 현재 많은 경제 관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강달러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달러 강세로 자금의 유입세가 양호한 편이라 경기 침체를 이제 피할 수도 있으며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여지는 현저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 아닌 신흥국들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달러의 이탈과 각종 부채 상환에 이제 부담의 늪에 빠져서 자국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경험하면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죠. 일각에서는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경기 침체처럼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다시 시장도 살아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2020년 경기 침체는 경제활동 봉쇄에 기인한 것이라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서 빠르게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우려되는 경기 침체는 고물가와 강력한 긴축 기조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결합된 것이므로 이 모두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는 1년 이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지만 긴축 정책이 완화될 여건이 오거나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펼친 무제한 양적 완화와 같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반전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2023년 또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박앤세일의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자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